약물 치료, 주사 치료, 보존적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데 그걸 계속 무시하게 되면 마비나 보행장애 같은 응급 상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참포동 나우병원 신경외과 이동엽 원장입니다. 원장님 혹시 IM 복서 보셨나요? 저도 보고 있으면 선수들의 열정이랑 패기가 너무 대단해서 괜히 한번 복싱에 도전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자, 사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링 위에서 끝까지 버티는 어떤 모습, 한계를 넘으려는 어떤 훈련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누구라도 한번 해보고 싶고, 사실 저도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장면을 꼭 같이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는데, 2022년에 전설적인 복서 마이크 타이슨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모습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당시 타이슨은 과골 신경통과 심한 통증 때문에 휠체어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제 직접 밝혔어요. 그 원인으로 거론된 것이 바로 현역 시절에 복싱으로 누적된 척추와 근육, 신경 손상이었어요. 이 장면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복싱은 정말 멋있고 도전적인 운동이죠. 하지만 그만큼 목과 척추, 신경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운동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복싱을 시작했거나 시작을 고민 중인 분들이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신호가 있습니다. 특히 목과 그 신경 손상에 관련된 경고 신호가 무엇인지 한번 제가 핀셋으로 찝어드리겠습니다. 복싱은 흔히 팔 운동 또는 유산소 운동으로만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목과 척추에 굉장히 큰 부담이 갈 수 있는 운동이죠. 펀치를 날릴 때는 좀 떠올려 보세요. 하체에서 시작된 힘이 골반과 등 쪽 척추의 회전을 통해서 어깨와 팔을 거쳐서 주먹 끝으로 전달이 되죠. 이 과정에서 목은 힘을 전달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빠른 회전과 어떤 충격 속에서 머리를 지지하고 제어하면서 부담을 좀 많이 받는 부위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이제 스파링 같은 좀 잦은 머리 충격, 순간적인 목의 과신전, 과회전, 그리고 이제 가드 자세라 그러죠. 가드 자세로 이렇게 목을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의 반복적인 충격이면 경추, 즉 목 디스크와 신경에는 당연히 상당한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이때 이제 목 디스크가 뒤로 밀리거나 또는 옆으로 밀려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그 통로 자체가 좁아지게 되면 목 통증도 있지만 먼저 팔이나 다리의 저림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제 허리 회전과 코어 근육이에요. 복싱에서 발생하는 강한 회전을 제대로 이제 제어하지 못하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허리와 목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싱을 하는 분들일수록 코어 근육이 매우 중요하죠. 코어 근육을 쉽게 말하면 몸통을 단단하게 잡아준 근육으로 아시면 되는데 불필요한 회전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는 항회전 근육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항회전 근육이 약해지면 회전 에너지를 몸에서 제대로 제어하거나 흡수하지 못해서 그 결과 허리 디스크라든지 목 디스크 쪽에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복싱을 하다가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단순한 이제 근육통, 근육 피로감이 아니라 신경에서 보내는 뭔가 이제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한쪽 팔이나 손이 좀 저려온다,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 이거 신경 증상입니다. 두 번째, 목은 별로 아프지 않은데 팔이나 다리 쪽으로 찌릿찌릿한 방사되는 퍼져나가는 저림이 있다. 세 번째, 운동을 이렇게 멈췄는데도 이게 뭔가 거의 10분 이상 저림이나 감각이 좀 이상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네 번째는 스파링이나 샌드백 훈련한 다음에 목이 좀 너무 뻣뻣해지고 두통이 생기고 어지럼증까지 생긴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즉시 하시던 운동을 멈추고 전문가를 만나보시고 병의원 진료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바로 멈춰야 할까요? 그것은 신경과 근육이 좀 달라요. 근육은 손상과 회복을 반복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죠. 하지만 신경은 반복되는 스트레스나 손상으로 회복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버텨볼까? 이번 라운드까지만 해볼까? 이런 투혼이 오히려 신경에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추 이쪽은 중추신경계잖아요. 그래서 신경이 한번 눌리면 팔 힘이 훅 빠진다든지 손가락이 어떤 미세 동작이 둔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떨리기도 하고 보행까지 불안정해지는 경우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복싱 중에 저림 증상이 생겼다고 무조건 수술이야? 이런 건 아니죠.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상태가 일시적인 염증 단계인지
아니면 신경이 계속 지속적으로 눌리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단계인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병원에서는 신경학적 진찰로 이제 근력과 감각을 확인하면서 필요하면 MRI를 통해서 목과 척추신경의 압박 정도를 평가한 다음에 그 상태에 맞는 치료를 결정하게 되죠. 대부분 초기라면 약물 치료, 훈련 강도 조절, 자세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쌓여서 증상이 반복되거나 심해진다면 신경 주변 염증을 가라앉히는 여러 주사 치료 또는 재활 치료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끔 수술적 치료까지 고려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복싱과 목 그리고 이제 척추 신경 손상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싱 중에 나타나는 팔다리 저림이라든지 목 허리에서 시작되는 이상 신호는 절대 참고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세요. 이런 척추나 이 목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경고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초기에 멈추고 관리하면 뭐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보존적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데 그걸 계속 무시하게 되면 마비나 보행장애 같은 응급 상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복싱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 또 시작을 한번 해볼까? 고민 중이신 분들한테 찬물을 끼얹는 내용이 안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몸을 지켜주는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참포도 나우 병원의 이동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